안녕하세요, 스페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NBA 소식 영상이 아닌 다른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 농자랄이 되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팀과 선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은 스탯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탯보다는 직접 눈으로 경기를 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NBA 감독들과 스카우터들이 직접 눈으로 보려고 경기장에 가고 드래프트 워크아웃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이 테스트라고 하는데 경기를 직접 가서 보면 요즘 스탯이 아무리 세분화가 됐더라도 스탯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봐서 알려면 그만큼 농구 지식이 많아야겠고 농구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스탯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스탯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스탯 얘기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애틀랜타 혹스 팀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에 많은 영입을 하면서 기대가 확 올라간 팀이죠.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없이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선수들 저번 시즌 영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오프시즌 영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보다는 팀 전체적으로는 어떤지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장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트래비스 슈랭크라는 단장인데 2017년 5월에 혹스로 왔고 혹스의 단장이자 사장이기도 합니다. 슈랭크는 혹스에 취임하기 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10년 넘게 있었고 어시스턴트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워리어스의 단장 반 마이어스 옆에서 도와주면서 워리어스의 다이너스티를 이룰 수 있게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워리어스 다이너스티의 코어 멤버 드래먼드 그린이 드래프트 2라운드에 뽑혔는데 슈랭크가 그린의 포텐셜을 알아보고 그린을 뽑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혹스 팬분들은 이런 슈랭크를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 이제 감독을 말씀드릴 건데 혹스의 감독은 로이드 피어스라는 감독이고 2018년 5월부터 혹스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혹스의 감독이 되기 전까지 11년 동안 NBA에서 어시스턴트 감독이었어요. 로이드 피어스 감독은 원래는 이 디펜시브 스킴으로 유명한데요. 디펜시브 스킴은 수비 작전을 짜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수비의 틀을 잡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스가 작년, 재작년 수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로이드 피어스가 아직 복잡한 이 디펜시브 스킴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이드 피어스가 또 유명한 게 이 플레이어 디벨롭먼트, 이 선수 발전으로 유명합니다. 선수를 잘 키우는 걸로 유명한데 필라델피아 식서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을 때 선수들 실력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줘서 로버트 코빙턴은 로이드 피어스에게 배워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스에서도 트레이 영, 존 콜린스, 캠 레디시 이런 선수들이 리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트레이 영 루키 시즌 초반에 엄청 못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트레이 영은 원래 포텐셜이 높아서 누가 감독이든 실력이 느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레이 영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트레이 영뿐만 아니라 다른 유망주들도 실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로이드 피어스가 선수 발전에 있어서 확실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로이드 피어스 감독이 전체적으로 팀을 이끄는 감독으로는 아직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수비 실력이 좋지 않아서 수비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팀 수비가 좋지 않고 공격에 있어서 공격 작전을 잘 짠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저번 시즌에는 혹스가 이 트레이 영을 이용한 픽앤롤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 게 케빈 허터가 인터뷰에서 말한 게 요즘 팀 연습을 하면은 팀 선수들 전부 다 공이 없이 움직이는 걸 배우고 연습한다. 어쩔 때는 연습인데 하루 종일 공을 안 만진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시즌에는 피어스 감독이 요즘 NBA 트렌드인 모션 오펜스를 조금 더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피어스 감독이 이번 시즌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팀이 좋아졌는데 이번에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혹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영입한 주요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라잔 론도가 있는데요. 혹스랑 2년 계약을 하고 왔는데 혹스가 아주 잘 뽑은 것 같아요.
혹스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목표고, 그러다 보니 벤치 포인트 가드로 루키나 2년 차를 쓰는 것보다는 라장 론도처럼 경험이 풍부하고 농구 IQ가 높은 선수를 영입한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스의 대부분 선수들은 어리고 아직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거든요. 평소에 NBA 선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 경기하고 준비서부터 아예 다른데 이 베테랑이 있는,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론도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컨 유닛을 돌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 오프시즌에 가장 말이 많았던 보그다노비치가 있습니다. 보그단은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뛸 때 스몰 포워드 포지션을 지난 3년간 56%로 가장 많이 봤었는데 혹스에서는 아마 슈팅 가드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보그단은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원했던 선수로도 알려져 있는데 왜 선수들이 보그단을 원하냐면 이 보그단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에요. 보그단은 공격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꽤 잘하는 선수입니다. 페인트존 득점이 되고, 미드레인지 되고, 3점 되고, 자유투 되고, 패스 되고, 오프더볼 움직임 좋고, 공격에 있어서는 육각형인 선수입니다. 보그단 하면은 사람들이 3점을 떠올리는데 보그단은 미드레인지를 잘 쏘는 선수예요. 저번 시즌 미드레인지 평균 49.5%를 쐈습니다. 미드레인지 리그 평균은 40.5%니까 평균보다 훨씬 잘 쏘죠. 그리고 보그단이 미드레인지를 언제 많이 쏘냐면 3점 라인에서 스크린을 불러서 픽을 이용해서 미드레인지를 많이 쏩니다. 그래서 보그단의 미드레인지는 슛의 74%가 어시스트 없이 본인이 만들어낸 슛이에요. 보그단은 저번 시즌 볼 핸들러로서 픽앤롤 포제션이 226번이 있었는데 포제션당 0.87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혹스에서 트레이 영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3점도 가능하고 패스도 가능해서 어느 정도의 이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혹스한테 뭐가 좋냐? 트레이 영을 오프 더 볼로도 쓸 수가 있어요. 트레이 영이 지난 2년간 샷 셀렉션이 안 좋았던 적이 꽤 많은데 이게 물론 본인이 무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팀 자체가 별로이다 보니까 본인이 다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던 것도 있거든요. 이번 시즌은 트레이 영이 조금 덜 무리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그단이 트레이 영하고 또 잘 맞는 게 보그단은 3점을 많이 쏘는데 야투에서 3점 비율이 57%로 높은 편이고 그 중에 약 85%가 어시스트를 받아서 넣었습니다. 트레이 영이 믿고 공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그단의 단점이라고 하면 귀복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수비가 트레이 영처럼 엄청 안 좋지는 않지만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 다음 혹스가 영입한 선수 크리스 던이 있습니다. 공격은 없고 수비만 잘하는 선수인데 수비를 리그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해요. 여태까지 트레이 영을 잘 막는 선수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혹스는 백코트의 수비가 아쉽기 때문에 크리스 던의 수비가 분명히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혹스가 영입한 선수는 다닐로 갈리날리인데요. 갈리날리는 득점에 특화된 선수로 전체 야투율은 43.8%로 아쉽지만 3점 40.5%, 자유투 89.3%로 아주 좋습니다. 팀에 경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존 콜린스 때문에 영입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존 콜린스는 맥스 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혹스는 지금 존 콜린스의 실력한테 맥스 계약을 주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리날리를 영입함으로써 존 콜린스한테 협상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드래프트 6픽으로 뽑은 오니에카 오콩우가 있습니다. 센터를 보는데 키 2m 6cm로 언더사이즈 빅맨이에요. 공격은 아직 아쉽지만 힘이 세고 잘 움직이면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혹스 팀은 작년에 리그에서 수비가 거의 꼴찌였기 때문에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드래프트한 것 같아요. 팀의 스타 트레이 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트레이 영은 작년에 2년 차였는데 루키 시즌 때보다 실력이 엄청 좋아졌었거든요. 득점도 평균 19.1득점에서 29.6으로 좋아졌고 어시스트도 8.1에서 9.3으로 리그 탑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놀라웠던 거는 파울 라인으로 가는 능력을 키운 거였어요. 선수가 슈퍼스타로 갈 수 있냐 없냐는 파울 라인으로 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울을 받아서 쉽게 자유투로 득점을 하면서 상대팀 선수를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하는 건데, 트레이 영이 이게 작년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루키 때 자유투를 5.1개를 쐈는데 저번 시즌은 9.3개로 리그 거의 탑급으로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자유투도 86%로 좋습니다. 다음 시즌 라인업을 예상을 해보면 주전으로 트레이 영,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캠 레디시, 존 콜린스, 클린트 카펠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벤치 멤버로는 라잔 론도나 크리스턴, 케빈 허터, 디안드레 헌터, 다닐로 갈리날리, 오니에카 오콩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슈랭크 단장은 갈리날리를 영입을 하기 전에 혹스로 오면은 존 콜린스의 백업으로 쓰일 거라고 미리 말을 했다고 해요. 맥스 계약을 원하는 존 콜린스는 지난 3년간 매년 실력이 확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즌에 실력이 더 좋아진다? 특히 수비가 좋아진다면 혹스가 맥스 계약 오퍼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저번 시즌하고 비슷하면은 맥스 계약 오퍼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존 콜린스가 트레이 영하고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맞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캠 레디시가 이번 시즌에 2년차가 되는데 레디시 실력이 얼마나 느는지도 중요해요. 저번 시즌 혹스에서 퍼리미터 디펜스가 가장 좋았던 선수이고 포텐셜은 높지만 이번에 혹스가 영입을 많이 하면서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력이 좋아질 가능성도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혹스 팬이시라면 다음 시즌 무조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스가 다음 시즌에 우승을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플레이오프에는 진출을 할 것 같고, 플레이오프에서 트레이 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애틀랜타 혹스 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인터넷에서 글을 보고 이 선수 이렇대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고 선수들 저번 시즌 경기들을 보고 전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도 이런 팀 소개 컨텐츠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밑에 댓글로 피드백 좀 부탁드려요. 제가 준비해온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